안녕하세요. 음식이 나다 오세은입니다. 우리 가정마다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은 한두 병씩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심혈관계나 또 혈행을 좋게 해줄 거라고 믿고 드시는 이 오메가3 제품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품질에 비해서 훨씬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드시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메가3를 선택하는 방법,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이죠. 그런데 이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인데요. 이 등푸른 생선은 멸치, 정어리, 청어, 연어, 고등어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식품으로는 견과류나 들기름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음식으로 이 오메가3를 충족시키시려면 고등어를 손바닥 크기만한 크기로 매일 하나씩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메가3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선택해서 드시는 게 비용이나 여러 가지 건강 면에서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메가3 안에는 EPA와 DHA라는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EPA는 혈행을 개선시키고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감소시키며 혈전을 감소시키죠. DHA는 두뇌와 눈의 영양소이고 신경조직의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간에 우리 바다가, 지구에 있는 바다가 너무 많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푸른 생선에도 오염이 많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로 식물성 오메가3를 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식물성 오메가3는 ALA로 알파 리놀렌산이라고 하고요. 그 ALA는 EPA와 DHA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ALA가 EPA와 DHA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 전환율이 성인의 경우 8%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EPA나 DHA를 섭취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식물성 오메가3보다는 피쉬 오일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오메가3를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EPA와 DHA의 함량입니다. 그래서 한 알에 들어있는 EPA와 DHA에 합산된 그 미리그램 수를 잘 확인을 하시고 드셔야 되는 게 맞는데요. 최근 일본에서 발표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오메가3의 양을 약 1000mg으로 먹였을 때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는 큰 기여를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4000mg을 그것도 EPA로 섭취를 시킨 그 군에서는 중성지방 수치가 1년이 딱 지났는데 약 20%가 감소가 되었고요. 6년이 지난 후에 관찰을 해보니 심혈관계 질환으로 문제가 돼서 사망한 비율이 약 20%가 감소되었고, 심장질환이 31%, 뇌출혈이 28%가 감소되었다는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이때 EPA의 섭취량이 4000mg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심혈관계나 뇌질환 등 또 혈관이나 혈액 순환의 건강을 위해 오메가3를 드신다면 EPA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고함량으로 드시는 것이 좋다는 결론인 것이죠. 두 번째,
오메가3를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서 TG폼이 있고요. E폼, RTG폼, PL폼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TG폼이라고 1세대형인데요. 이 TG폼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방산의 그 형태를 보면 기둥으로 돼 있는 게 글리세롤이고요. 나머지 3개의 지방산이 붙어 있는데 그 3개 중에 2개가 포화지방산이고 1개가 불포화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이 불포화지방산이 흡수되려면 한 30% 정도의 그 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순도를 맞춰서 내가 필요한 오메가3를 먹으려면 굉장히 많은 양의 정제수를 먹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요.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세대형으로 E폼이 나온 것입니다. 그 E폼이 어떠냐 하면은 그 그리세롤에 3개의 지방산이 붙어 있는 것을 다 분리시켜서 하나의 불포화 지방산에 이 에탄올을 붙여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순도는 높여 있지만 흡수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가장 많이 나온 그 오메가3는 E폼으로, 그 오메가3의 임상 실험도 E폼으로 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쪽으로 많은 결과가 있는데, 그래서 일본이나 유럽인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판매를 할 정도로 심장질환이나 혈행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보인 가공 방법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3세대형으로 RTG폼이 나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폼이 에탄올에 불포화 지방산이 이 결합돼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흡수율에서 에탄올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에탄올 대신 그리세롤을 다시 재가공한 것이죠. 그래서 순도도 높이고 흡수율도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만든 게 3세대 RTG폼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따라서 기술력에 따라서 그리세롤에 불포화 지방산이 1개가 있을지 2개가 있을지 3개가 있을지는 그 회사의 능력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불포화 지방산의 그 순도도 높고 흡수율도 높아졌기 때문에 가격이 약간 높아졌다는 것이 좀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E폼보다 늦게 개발이 됐기 때문에 연구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자료만 보더라도 혈행 개선이나 심장 질환에 다른 어떤 형태보다 도움이 되는 것은 계속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L폼이 있는데요. 이 PL폼은 인지질 상태의 오메가3로 크릴 오일에 많이 사용하는 공법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크릴 오일을 많이 광고하고 한참 유행을 했는데요. 이 크릴 오일을 선택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다의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크릴 오일이 먹이 사슬의 가장 하위에 있다는 그것 때문에 선택하시는데요. 플랑크톤 경우에는 금방금방 수명이 짧기 때문에 금방금방 없어지니까 괜찮은데 크릴 새우의 수명이 몇 년 정도 되는지 아세요? 바로 6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6년 동안 살면서 중금속 오염이 안 됐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의 함량이 너무 작아요. 세 번째로 건강식품이지 건강기능식품이 크릴 오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제를 선택할 때에는 그 원료의 기능성이나 효능을 과학적으로 인정받고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식약처에 인증을 받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건강기능식품이고요. 건강식품은 그냥 일반 식품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기능을 인증받지 못하고 그냥 녹즙, 흑마늘, 양파즙 같은 그런 종류의 일반 식품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포장 재질은 아주 꼼꼼히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너무 중요한 조건이죠. 오메가3는 열, 공기, 빛에 굉장히 약합니다. 포장 재질이 투명하거나 또 약간 갈색병이거나 페트병으로 되어 있거나 대용량일 경우에는 일단 제외시키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걸로 되어 있는 것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이 단점 때문에 우리가 개별 포장이라는 그걸로 해서 많이 광고도 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개별 포장이라고 해서 그럴싸해 보이지만 안심해서는 안 돼요. 이 개별 포장으로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런 PVC와 알루미늄을 가지고 만든 그런 포장인데요. 얘는 PVC는 빛과 습도에 너무 약해서 스며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재질로, 그리고 그걸 알루알루 포장이라고 하고요. 내부가 이런 식으로 내부에 포장이 재질이 알루미늄 코팅이 되어 있는 걸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게 PVDC 재질의 알루미늄 호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은 건강기능식품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의약품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 겉보기에는 PVDC인지 PVC인지 잘 구분하기가 힘들죠. PVC에 코팅 하나를 더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잘 생각하고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것은 불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는 이런 HDPE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이 좋은데요. 이 경우에는 뚜껑을 열어서 정제를 꺼낼 때 공기에 접하는 것이 빈도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산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량이 너무 많은 것을 선택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병에 들어있는 제품이라 하면 한 달 이하로 되어 있는, 한 달 이상 대용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한 달 이하의 정제수가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구매를 만약 하셨으면 바로바로 드셔서 한 달 이내에 다 섭취하시는 게 산패를 막는 길이고요. 만약 내가 언제 구매했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오픈했는지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아까워하지 마시고 버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오메가3를 생산하는 회사의 그 생산 시설이 산패되지 않는 진공 상태로 생산을 했는지 또 검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가령 생산 과정에 진공 상태가 되지 않고 그냥 생산을 했다면 분명히 산패되는 정도는 매우 심각하고요. 그리고 산패를 막기 위해서 비타민 E, D알파 토코페롤이 들어있는지 그것을 또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D알파 토코페롤, 천연 토코페롤이거든요. 그런데 DL-알파 토코페롤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합성 이 비타민 E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D알파 토코페롤이 들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특히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이런 뇌질환을 염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메가3의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셔서 EPA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선택해 드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